대지 프로젝트의 첫 성과로 3차원 우주지도를 공개했어요. 이렇게 보이는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점 하나하나가 전부 다 별이 아니라 심지어 은하들이. 점 하나가 은하. 그렇죠. 네. 그 거대한 줄기를 표현했다. 그것을 관측한 것이다 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뭉쳐있는 형태를 자세히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그 거품처럼 둥그런 모양으로 약간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요게 바로 BAO라는 거예요. BAO라는 게 결국은 우주 초기에 뭔가 이렇게 진동이 있어서 쫙 퍼져나가니까 네. 구 형태로 퍼져나가게 되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굳어가지고 현재 더 확장된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 안에 있는 버블, 요거의 크기를 측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겠고요. 혹시 이번 발표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정보나 사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는데 이제 가속을 점점 이렇게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어떤 곳에서는 가속 팽창이 일어나고 어떤 데서는 약간 감속도 일어나고 어떤 곳에서는 그냥 일정하게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암흑 에너지가 일정한 줄 알았는데 이게 변동이 있다. 그렇죠. 근 10년 정도가 어떻게 보면 현대 우주론이 크게 변화하는 그러한 격동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들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것이 궁금한 요즘 과학 뉴스, 요즘 과학의 진행을 맡은 요즘과 강주환입니다. 다크 에너지 스펙트로스코픽 인스트루먼트, 저의 허접한 영어 발음을 좀 감안을 해서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말로는 암흑 에너지 분광 장비, 줄여서 대지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는 암흑 에너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3차원 우주지도를 만드는 대규모 국제 공동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한국천문연구원이 참여하고 있기도 한 대지는 프로젝트의 첫 성과로 사상 최대 규모의 3차원 우주지도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기대감을 높이는 대지에 대해서 알려주실 오늘의 전문가분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이재영 전문가님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에 이어서 거의 1년 만에 출연을 또 해주시게 됐는데 오늘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문가님께 가장 좀 근원적인 질문을 드려보면서 시작을 해볼까 해요. 사실 요즘 과학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게 유클리드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이런 우주 미션들이 사실 우주의 탄생과 진화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찾고 싶어서 진행하는 미션들이잖아요. 이번 대지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우리가 우주의 근원을 쫓는 이유가 있는 건지가 사실 좀 궁금한데요. 우주를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실생활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쵸. 워낙 우주가 넓다 보니까 초기 있는 외계 은하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나? 그런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우주를 공부한다고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우주과학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탐사를 할 수 있는 영역을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정말로 멀리 있는 것들을 연구하는 천문학이거든요. 근데 우주과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성에 기지를 세우고 또 탐사선을 보내서 소행성에서 자원을 차지해오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죠. 사람들이 또 관심도 많고요. 그렇죠. 반면에 천문학, 정말로 멀리 있는 천체의 특성을 알아내겠다 이런 거는 당장 우주의 역사가 어제까지는 138억 년이었어요. 근데 내일 갑자기 200억 년이에요. 뭐가 달라지죠? 사실은 이게 저한테 와닿는 건 딱히 없죠. 그렇죠. 저한테도 사실 와닿는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우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근원적인 질문인 거죠. 결국은 우주를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고 싶은 거거든요. 영화를 예를 들면은 혹시 매트릭스 보셨나요? 보진 않았지만 줄거리는 익숙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뭐 아무튼 매트릭스에 보면은 이제 파란 약과 빨간 약을 선택하는 네네. 장면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죠. 네. 혹시 어떤 알약을 선택하실 건가요? 우선은 빨간 약은 좀 먹기가 그래요. 네, 좀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파란 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파란 약을 선택한다고 그래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매트릭스라는 게 우리가 뭐 기계한테 조정당하고 어떤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 매트릭스 세계 안이 현실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현실 속에 그냥 살고 가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본성은 그 빨간 약을 선택을 하는 거죠. 왜? 내가 진짜 사는 세상은 뭐지? 라고 이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천문학이 그런 학문이다. 우리가 우주를 연구하려는 이유도 바로 그와 같다라고 보시면은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지 프로젝트라는 게 암흑 에너지의 정체를 쫓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이 궁금해하는 이 우주를 파악하기 알기 위해서 암흑 에너지를 안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이 말씀을 드리려면 암흑 에너지가 뭔지를 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작년에 설명을 한번 해주신 거지만 절대 제가 까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시청자분들이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네, 리마인드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암흑이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뭐 베일에 쌓여서 캄캄하다, 잘 모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네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 에너지.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에너지인지 이게 왜 중요하냐? 그 그쵸. 이유는 현재 우리가 우주를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우주를 통과하는 현재 표준 우주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바로 람다 CDM 모델이라는 아, 거예요. 이제 기억났습니다. 네네, 기억났어요. 기억나시면 한번 설명을. 그러면은 제가 전문가님 모시지 아, 않았죠. 네, 그렇죠. 네. 이제 람다 CDM에서 람다가 의미하는 게 뭐였죠? 이게 암흑 에너지였고 그렇죠. CDM이 암흑 CDM이 물질이었죠. 콜드 다크 매터 해가지고 암흑 물질이죠. 그래서 그래서 까먹지 않았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고 있기로 현재 우주를 꽉 채우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람다와 CDM. 다시 말하면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라는 거예요. 네. 약 9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저희 보이지 않는 우주의 주제도 95%를 이해하는 그런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암흑 에너지가 무려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주 전체에. 전체 70%. 그러니까 대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 너무 궁금하죠. 그래서 정체가 뭡니까? 그걸 알면 제가 여기 안 있겠어요. 이 암흑 에너지를 사람들이 너무나도 궁금해하는데 우리가 직접 관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직접 뭔가 알아내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간접적으로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간접적인 증거를 계속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게 어떻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는 지난번에 준비하지 못했던 네. 도구를 하나 준비했어요. 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풍선인데요. 나날이 발전하고 있네요. 일단 풍선이 있어요. 자, 풍선을 제가 한번 이렇게 부풀면은 이거 부푸는 이유는 뭐죠?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에너지를 주입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죠, 그죠. 에너지. 그런데 딱 에너지를 멈추고 에너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럼 바람이 빠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초반에 에너지가 뭔가 빅뱅 때문에 빵 터졌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에너지가 없으면 다시 이렇게 수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게 아니군요. 관측을 해보니까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더라. 심지어는 점점 더 빨리 팽창하고 있더라라는 게 증거가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 우주론에서는 이 암흑 에너지라는 게 우주가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런 힘이 필요해진 거죠. 네. 정체를 알 수 없지만 이거를 알아내는 게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암흑 에너지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개략적인 설명을 잘 주신 것 같고요. 대지가 암흑 에너지의 정체를 쫓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해드렸는데, 대지는 어떻게 암흑 에너지의 정체를 쫓는 건가요? 대지에서 하려는 것이 3차원 우주 지도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우주의 가속 팽창을 이해하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팽창을 확인하는 방법은 우선은 만약 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 점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얼마나 빨리 이동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하면은 팽창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첫 번째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우리가 지구에서 관측을 했을 때 만약에 공간이 팽창하고 있다고 한다면 가까이에 있는 거는 그래도 멀어지지만 좀 천천히 멀어지고 멀리 있는 건 아주 빨리 멀어질 거예요. 또 그쵸, 풍선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우리 저희 강주한 주무관님께서 이렇게 점을 3개를 찍어 오셨습니다. 점을 3개를 찍어 왔는데 2개는 가깝고 하나는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거를 한번 풍선을 공간을 팽창시켜 볼게요. 공간을 팽창시키게 되면은 자, 팽창한 후에 점이 가까이 했던 거는 조금 멀어졌고 멀리 있던 점은 엄청나게 멀어졌죠. 그렇죠. 자, 이걸 측정하면 돼요.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우리가 우주가 제일 좋은 거는 현재를 측정하고 한 100억 년 후에 또 측정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멀어지는 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음. 그럼 가까이에 있는 은하는 좀 천천히 멀어지고
멀리 있는 건 더 빨리 멀어지는 걸 측정하게 되면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보통 이제 초신사원 같은 걸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네. 근데 대지가 하는 방법은 좀 다른 방법이에요. 잘 생각은 안 나는데 네, 뭐가 있을까요? BAO라고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번에 알려주셨던 것 같은데 네, 좀 민망하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제 대지가 하려는 것도 이 BAO를 측정하는 건데 이 BAO라는 게 뭐냐 하면 자,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구조물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건물이 있는 거예요. 집이 있는 건데 이 집은 처음에 딱 그 상태로 있죠. 얘가 더 이상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네. 공간 자체가 팽창하다 보니까 얘가 자연스럽게 커지는 거죠. 아. 또 이제 풍선이 자꾸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2층 건물이 지금 4층 건물이 되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뭐 부동산 그거는- 부자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주셨어요. 네. 그렇죠? 이 동그라미가 얘가 커지는 게 아닌데 그냥 공간이 커지면은 그렇죠, 그렇죠. 이만큼 커지게 되는 겁니다. 네네. 자, 이걸 측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주 초기에 한번 재보고 우주 중간에도 한번 재보고 가까운 우주에 최근에도 한번 재보게 되면은 네. 얘가 어떻게 점점 커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주가 1년에서부터 10년까지는 요만했던 원이 조금 커졌어요. 그런데 한 10년부터 20년까지는 갑자기 이만큼 커졌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가속 팽창한 거죠. 갑자기 여기서 속도가 빨라진 거죠. 음. 그걸 측정하는 게 바로 대지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연달아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대지 프로젝트의 첫 성과로 3차원 우주 지도를 공개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리는 이 지도가 이번에 공개된 3차원 우주 지도인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눈에는 그냥 예쁜 부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아무리 가치가 뛰어난 도자기도 사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집에서 그냥 물병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이 지도의 진짜 가치에 대해서 전문가님이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채 모양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네. 뭐 피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피자라면은 뭐 민트 초코 피자 정도. 뭐 색깔을 파란색으로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뭔가 뭐 어떤 결과가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막 이렇게 흩뿌려진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물감으로 그냥 팍 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점 하나하나가 전부 다 별이 아니라 심지어 은하들이에요. 점 하나가 은하. 그렇죠. 네. 그 안에 수천만 개의 별을 가지고 있는 은하 하나하나를 표시를 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 은하들의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은 은하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고요. 네. 또 좀 덜 있는 곳이 있어요. 그쵸, 그쵸. 우리의 우주 거대 구조가 진화하면서 점점 중력적으로 큰 데는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중력적으로 약한 곳은 다른 곳으로 물질이 이동하면서 비게 되거든요. 은하가 많이 있으니까 중력이 세가지고 서로 막 모이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거대한 줄기를 표현했다. 그것을 관측한 것이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대체 여기서 이걸로 어떻게 암흑 에너지의 증거를 그니까요. 알 수 있을까? 그쵸? 네. 근데 그 이제 비어 있는 뭉쳐 있는 형태를 자세히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그 거품처럼 둥그런 모양으로 약간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말씀하시니까 보이네요. 정말 보이시나요? 예, 진짜 보이는데. 예. 훌륭하시네요. 네. 요게 바로 BAO라는 거예요. 이거군요. 네. BAO라는 게 결국은 우주 초기에 뭔가 이렇게 진동이 있어서 쫙 퍼져 나가니까 네. 구 형태로 퍼져 나가게 되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굳어가지고 현재 더 확장된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 안에 있는 버블 요거의 크기를 측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겠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가까이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은하를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우리가 이번에 또 그 대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멀리 있는 천체까지 또 관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부채를 보시게 되면은 색깔이 층층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거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약간 이게 층층이. 그렇죠. 예쁘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관측 대상이 조금씩 다른 건데요. 그거를 반영을 시킨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가까운 우주에 있는 거는 당연히 은하를 쉽게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멀어지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그럼 잘 보이는 거 찾아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라인에 있는 게 러그라고 부르는 또 영어를 해야 되는데 영어로 루미너스 인프라레드 갤럭시예요. 다시 말하면은 네. 적외 선에서 밝게 빛나는 은하예요. 그렇죠? 네. 그거를 관측하게 되고 조금 더 멀리 있는 거는
적외선에서 엄청 밝은 은하예요. 아, 네, 그래서 익스트림이 붙어요. 익스트림. 아 이가 붙는군요. 네, extremely luminous infrared galaxy 이렇게 해가지고 ELIG 이렇게 해서 부르거든요. 약간 첨언을 하려면 영어도 잘해야 되는군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영어가 짧아서 네네. 네, 그렇고요. 네, 첨문은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있는 건 뭐냐? 이건 은하로도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럼 뭘 어떡하죠? 정말로 멀리 있는데 밝은 천체. 네. 혹시 떠오르는 거 없으신가요? 아니, 저는 첨문 잘 모릅니다. 그렇군요. 바로 퀘이사라는 천체입니다. 아, 퀘이사는 쿼지 스텔라 오브젝트 해가지고 네. 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먼 우주에 있는 이제 네. 블랙홀이죠. 초질량 블랙홀. 이게 아주 붉게 빛나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관측해서 이렇게 4개의 데이터셋을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게 그래서 바로 이 부채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층이 또 색이 4개가 예쁘게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좀 혹시나 해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번이 사상 최대의 3천 우주 지도를 만들었다고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번 발표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정보나 사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이런 연구는 많이 있었어요. 네네. 특히 가장 대표적인 보스라는 프로젝트인데 음. 이 프로젝트에도 비슷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훨씬 깊고 훨씬 디테일하게 조사를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아직 그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미 첫 번째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보스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뛰어넘었어요. 아, 이미 끝판왕을 이겨버렸군요. 그렇죠. 이미 얘가 끝판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연구 결과를 가져다 줬고 네네. 이미 그 BAO의 진화 역사를 0.5% 오차 이내로 측정을 했습니다. 0.5% 오차. 네. 사실 지금 뭐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오차율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2% 3% 그렇죠. 이런데. 거의 이제 정확하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 95%의 신빙성을 가지고 네. 95%의 신뢰도로 음. 이 BAO가 변하는 모습을 봤더니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는데 이제 가속을 점점 이렇게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어떤 곳에서는 가속 팽창이 일어나고 어떤 음. 데서는 약간 감속도 일어나고 아. 어떤 곳에서는 그냥 일정하게 유지도 되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암흑 에너지가 일정한 줄 알았는데 이게 변동이 있다. 그렇죠. 바로 그게 발견된 것이 이번에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첫 번째 데이터고 사실은 95%의 신뢰도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천문학에서 이게 대세가 되기 위해선 여러 번 교차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모든 네네. 과학이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데이터를 낸 거고 사람들이 여기 이제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데이터가 나오고 세 번째 데이터가 나오고 하면은 사람들이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얻게 될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현재 우리가 믿고 있었던 람다 CDM이라는 이 거성을 어떻게 보면 약간 균열을 내고 흠집을 내고 아니면 애초에 다시 세울 수도 있는 그러한 시점에 현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이 이외에도 사실 현재 이제 암흑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계속 꾸준히 찾아왔는데 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좀 회의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는 합니다. 그동안도 당연히 다 회의론이 있었지만 네네. 요즘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고 또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여기에 더 이거를 불을 지피는. 그렇죠. 네. 그러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한 근 10년 정도가 어떻게 보면 현대 우주론이 크게 변화하는 그러한 격동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들고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현대 과학이라는 건 옛날에 뭐 아인슈타인이랑 뉴턴이랑 이런 천재들이 있어가지고 그쵸. 패러다임이 그냥 한 사람이 획획 바뀌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쵸. 이 암흑 에너지라는 것도 우주 거대 구조라는 것도 한 가지 데이터만 가지고서 이게 이거예요라고 한 게 아니라 네네. 그동안 그 틀 안에서 여러 가지를 붙이고 했는데 이게 맞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딱 믿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 흠집이 딱 났다고 해서 이걸 다 던져버리고 완전히 새롭다. 이거보다는 아예 새 판을 짤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네. 요 람다 CDM이라는 틀 안에서 음. 뭔가 이렇게 좀 털어낼 건 털어내고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더 음. 완성도 높은 그런 우주론이 등장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동안 저희가 정설이라고 믿어왔던 람다 CDM 모델에도 이제 흠집 내지는 이제 균열이라고 할 만한 발표가 나온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가 대지 프로젝트의 성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흥미 요소가 하나 또 생겼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1차 성과를 발표한 것 뿐이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대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또 대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는 현재 1차 데이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탐사를 진행해서 현재보다 한 5배 정도 되는 데이터를 더 쌓는 게 목표이고요. 네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과학이라는 건 교차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그 연구들과 좀 성과 비교를 할 거예요. 네네. 그 중에서도 작년에 유클리드 같은 경우는 그 범위로 치면은 거의 비슷한데 네네. 대신에 대지 같은 경우는 지상만 환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 상대적으로 유클리드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에 있는 우주에 네. 집중을 한다면 네네. 유클리드 같은 경우는 우주에 있어서 뭐 대기에 영향도 없고 적외선 관측이 조금 더 영리한 면이 있기 네네. 때문에 대지보다는 좀 더 멀리 있는 천체를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융합하게 되면은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상호 보완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여기 끝이 아니라 또 낸시 그레이스 로만 네, 그때 이제 발사할 거라고 했었던. 그렇죠. 네. 좀 미뤄져가지고 원래는 뭐 내년 정도 얘기를 하다가 미뤄지고 해서 지금 2027년에 발사를 한다고 하는데 네네. 얘는 그 유클리드보다 훨씬 좁은 영역을 탐사하지만 더 훨씬 깊은 영역을 탐사하게 됩니다. 더 멀리까지. 네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우주 초기에 있었던 그 BAO 네. 그리고 중간에 있었던 BAO, 현재의 BAO 이런 것들을 다 비교를 분석을 통해 가지고 네네. 또 그 한 곳만 아니라 저쪽에 다르고 이쪽도 다를 거니까 네네. 그 영역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진화의 역사가 다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믿고 있었던 표준 우주 모형의 균열을 만들었다는 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작된 인생을 살아온 영화 트루먼 쇼의 주인공 트루먼처럼 보통은 자신이 믿었던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잖아요. 근데 새로운 발견을 통해 기존의 이론을 수정하고 또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 마치 추리소설처럼 우리가 조금씩 더 진실에 다가가게 하는 것 같아 희열과 좀 짜릿함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예상처럼 표준 우주 모형이 수정되고 보완되며 완전체에 다가갈지, 아니면은 표준 우주 모형이 완전히 뒤집히고 새로운 우주론이 등장할지 앞으로 대지가 내놓을 결과가 더욱 기다려집니다. 오늘 요즘 과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욱 흥미로운 과학 뉴스로 만나요. 그럼 안녕!